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모니터 뉴스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둘째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바빴죠, 여러분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아직도 2주 이상의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안 되면 잡기술에도 써서 제가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익은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현금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극복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1분기에 수익 낸 거는 2분기 지나고 나면 다시 원드가 투자 원금에 증액을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2분기 때 벌어들인 수익 같은 경우는 계속 킵을 하다가 또 3분기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증액을 또 해서 진행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재원이 된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브리핑 시간에 하이젠 RLM 2등병이죠. 이제 1병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고요. 2등병 됐으니까 2만 원대 들어갔으니까 2등병입니다. 자, 2등병 구하는 작전도 제가 지금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우리가 구출해낼 시간 없어요. 자, 9월달 가기 전에 구해내야 됩니다. 사실은 8월 15일 가기 전에 구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려내야지 다른 것들도 과감하게 하나씩 살려내야지 뭐 동시에 뭐 여러 가지 구조작전을 펼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작전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장 마감을 할 때쯤 돼서 제가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들을 갖다가 그냥 버리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MDD 살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살려야 된다. 손실 관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고 저 비리비리하고 좀 보세요. 멍청하게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출구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작전 같은 경우도 시장 환경에 받쳐줄 때 해야 되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력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섭섭한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 뭐 장 어려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벌써 포기하고 사라진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이번 장이 여러분들 다시 또 정상화 되잖아. 두 분 중에 한 분만 소개하고 300명 하고 문 닫자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되면 저는 뭐 별로 여러분들하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계속 방송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장중 수익 실현 의견 드렸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길게 보셔도 돼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110에서 120만 원 사이 하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0에서 또 올라갈 수 있다가 130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6월달 같은 경우도 계속 선순환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건 HD 현대일렉트릭 일단 수익 내고요. 4일 정기 대체 종목을 또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건 하고요. 수익은 챙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110만 원 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13% 이상 그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내셨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 136번째, 6월 네 번째 현재까지 손절 의견은 없습니다. 자, 이것들을 즐겨나갈 수 있는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글쎄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앞에서 좋은 얘기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더 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먼 길, 여행 갈 때, 또 그다음에 먼 길 동안, 오랫동안 주식 투자할 때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그 편안한 투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배우자가,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고, 좋은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야근 팔지는 않습니다. 전력 설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각 종목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그죠? 자, 초고압 변압기, 송전망, 이 정도 구성할 때 절대적 지배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초고압 변압기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왜냐면 HD 현대일렉트릭 그것만 하니까, 중요한 건 그것만 하니까라는 것들이고요.
여성중공업은 뭐 사업 구조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최근에는 어쨌든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대장은 효성중공업이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그러나 HD 현대에너지가 유럽 진출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거고요.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수임 거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다시 놀리게 되면 또 공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촉과 변압기 쪽의 강자가 아니라 배전반 쪽 강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쨌든 그쪽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시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배전반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400kV대 이쪽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최근에 보면 미국 투자가 많고 그렇긴 한데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죠? 상당히 높아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맞고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거지 실제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뭐 예를 들면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은 밸류에이션을 갖다 비슷한 레벨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HD 현대일렉들은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가 PER이 한 23 정도였고요. LS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제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35 이상은 넘어가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기양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먼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사이드 이슈로 좀 있는 것들이 일진전기, 산일전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그 변압기 쪽 관련된 부분의 매출을 조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렇게 전선과 변압기 쪽 이렇게 해가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제가 좀 포커스 잡고 있는 건 산일전기인데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수 변압기 아니겠습니까? 얘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마진율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마진율이 높은 것들은 HD 현대일렉하고요. 효성중공업이 높아요. 나머지 얘네들은요. 10% 찍기 바빠요.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밸류를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런 걸 안 따져주고 마구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섭섭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PER 제가 볼 땐 28까지는 봐도 영업이익률이 28은 나오니까 그 정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얘는 저평가예요. 지금 현재 PER이 한 23, 이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28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뭐 좀 작은 회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PER 뭐 35 이 정도까지는 보지 말자 하더라도 28 이 정도까지는 봐야 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30에서 40%는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점 찍어본 거 기억나시지 않겠습니까? 뒤에 차트 보고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LS 일렉하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체크해 보실 때는 얘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LS 일렉 같은 경우는 얘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제 같이 영업이 양이 증가하는 것들이고 밸류적으로 볼 땐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가면서 우리 공략을 해야 되는 거는 HD 현대일렉과 4년 전기를 가지고 더블 체크하다 할 게 없어. 그럼 일진전기 같은 거 가끔 슬라이드 DC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해요. 중요한 건 성장률이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다만 우리가 포인트가 이거예요. 영업이익률 10% 진입하면 조금 밸류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미 수주 이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이쪽 같은 북미 수주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같이 반응을 하는데 워낙 이 종목 같은 경우 올라갈 때 마구잡이로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투자할 때 글쎄요, 뭐 이게 슈트리하게 거래하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는 무조건 낮을 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 전체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계속해서 꾸준하겠는데 실제로 보면 데이터가 아주 퍼펙트하게 높진 않죠, 여러분? 그건 좀 생각해 주세요. 여기 OPM 한번 보세요. OPM이 이제 아직도 나와야 뭐 8%, 9%뭐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밸류로다가 우리가 진입하기 어렵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가 지금 PER 한 17 정도 수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얼마나 더 비쌌던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시장에서는 그냥 늘어나는 거 여기까지는 보는구나라고 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좀 거래되려고 그러면 이쪽 라인에 좀 가까이 오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야.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긴 하는 것들이지. 얘 정말 좋은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구리, 전선 이쪽 관련된 부분 가격이 많이 오른, 구리 가격은 계속 오를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여기 조금 무너뜨려야 되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매수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장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가 보이는 저 자리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냈었죠. 언제서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과 2달 안쪽에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적어도 말입니다. 한 달 한쪽엔 안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이 종목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세이프하게 보는 구조는 여기, 이 라인이에요. 11만 원.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건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블라인드 머니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마트 머니는 절대 저런 거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스마트 머니랑 블라인드 머니. 요즘 블라인드 머니 신규 유입량이 상당히 많았다. 그때 그냥 좋은 거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좀비라고. 아니, 뉴스 따라 움직이는 거 소식만 확 듣고, 저기야 소리가 저리 난다. 예? 그거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하면서 뭐겠어, 이거. 이거는 살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떤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정이 들어왔자 다시 저거 14만 원, 15만 원 간다 그래봤자 뭐예요? 그래야 원금이기도 하고 저까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내용들은 너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적정한 위치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4년 전기에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도 깔아뭉개든 엄청 깔아뭉개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있잖아요. 비율을 가지고 하다가 안겨두는 제가 웬만하면 종목별 비중 30% 이상 안 가는 이유가 그런 아주 워스트한 상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위해서 준비해두고 항상 현금 여력 30%를 갖다 살려두는 것들은 손절을 안 치고 가는 방법에서는 현금 비중 10% 20%그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손절 못 치는 거 다 알아. 손절 치라고 해도 들고 있는 것도 다 알아. 예.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 연습이 안 된 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손절 잘 쳐요, 여러분. 제가 안 들고 있는데도 여러분 케어링 해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왜 없겠어? 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실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고려해 주시고, 항상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데 내가 머리를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센스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척보면 알지. 뭐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도 아니고 철들지 않은 게 아니라 철들라 훨씬 지난 사람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사례전기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률. 이게 실제로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특수변압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마진율이 이렇게 좋은 게 뭐, 이 PER을 왜 이렇게 낮게 쳐주는 거야? 오히려 이게 이상한 거죠. 일진전기나 이런 것들보다 얘가 훨씬 더 좋다. 일단은 캐파 증설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합니까?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미 봤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4년전기 고점은 봤어요. 그럼 그 안에서 플레이 가능하다.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야지. 어떻게 영업이익률 10%짜리가 올라가야 되니? 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되반문을 그러니까 물려도 말입니다. 이런 거에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에너지 쪽에서
이게 반복적인 수주 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얘네랑 거래한다는 것들은 미국하고 거래를 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높은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 뭐이 신재생을 한다든 뭐 ESS를 하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보더니 ESS 뭐 재생에너지 안 들어가는 건 없잖아. 그리고 원전에는 안 들어가나 다 들어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사회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 앞에서 본 사죠. 일진전기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올해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밸류에이션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말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3공장까지 진행을 안 했을 때는 이게 맞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캐파가 3배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고, 그래가지고는 주가 공략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뭐, 제가 볼 때는 HD 현대일렉트릭 보고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아, 자리는 확인한 거지. 그 상승 벤치마크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믿음직한 HD 현대일렉트릭 자리를 잡았고, 그게 먼저 치고 올라갔으니까, 기본 수익률 이상 나왔으니까 하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충분히 또 드리블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HD 현대트랙 주당 단가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컨트롤하지 못하겠죠. 이 정도는 컨트롤이 또 가능하잖아. 그렇죠? 이런 게 좀 차이라서 제가 볼 땐 요거서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못 사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액하시는 분들은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이건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래로 내려와도 쫄지 마. 여기 122 이동평선 밑으로 내려올 종목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있잖아요. 여기 상단이 바로 이 자리거든. 그러니까 열려봤자 저 아래로 내려와도 저 자리밖에 안 돼. 그럼 저 자리 쪽에 조금 더 잡아주고 가면 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21일 이평선 고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리. 여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여기, 요 사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20, 글쎄요. 제가 볼 때는 23 정도에서 한 28,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 나와요? 예, 나오죠. 뭐, 그렇게 해서 스윙거래 하기엔 적당한 상황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얘도 사실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정배열로 커진 종목입니다. 어느 날, 불과 2달 전에 터졌어요. 이제부터 얘는 달려나가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요? 맥스는 제가 볼 땐 PR 얼마까지 쳐줄지 모르겠지만 30까지는 충분히 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HFR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AI 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을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죠? 미국 주파수 경매 이쪽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기본 거래처가 상당히 괜찮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상당히 싸게 되어져 있고요. 사실 그동안은 계속 뭐 적자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주가에서 거래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요즘 최근에 매크로 안정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볼만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RFHIC의 RF 머티리얼에서 RF 머티리얼즈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 걔네가 빨리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통신주도 7월달 넘어서 거래 못 하거든. 아시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모멘텀 있을 때 거래를 하고,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BH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좀 바빠요. 자, 6월 25일 날 정도쯤엔 BH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흑자전환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냐면 이 데이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와 여기랑 상당히 들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까지는 어때요? 거지 같아. 그냥 적자야. 그죠? 그 다음에 3분기 때 흑자전환 이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FN 가이드 참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언제쯤이 이 기점이 벌어지는가. 흑자전환 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리바운딩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자, 그래서 현재 위치는 어떤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은 뭐 공략할 필요는 얼마 없고 일단은 우리가 보는 거지 뭐 그죠? 얘는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20%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RF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수익을 하고 나면
이런 종목 공략할 후보자다. 이건 뭐 아주 뭐 훌륭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절에 맞게끔만 거래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1, 2주 고생하셨고요. 주말에 트럼프 생일날 또 일어나고 좋은 또 종전 MOU 체결하길 또 바라고요. 어쨌든 다 왔어요, 또. 그죠? 다 왔고, 그래서 FMC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뭐 눈치 보는 거 있긴 하겠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뭐합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일단 수익을 내면서 가면서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중계도 잘 보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